화학평형에서 맞나?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평형상수 K입니다. 이거 화면에 보여요? 지금? 보여? 좋아요. K. 요게 이제 우리 지난 방학 때도 한번 하긴 했는데 기억 안 나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가역 반응이라고 하면 뭐죠? 뭐가 가역 반응이죠? 뭐 가역 반응을 좀 표현해 봐요. 뭐죠? 가역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렇지. 역반응이 가능한 거지. 정반응과 역반응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랑 B를 반응시켜서 C랑 D를 얻는데, 맞아? 이게 반대로 C랑 D를 넣어주면은 다시 A랑 B도 얻어지는 이런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이제 평형상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가역 반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반응만 일어난다 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단원에서 이렇게 됐죠. 얘랑 얘를 넣어.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 맞지? 그러면 둘 중에 먼저 고갈되는 애를 우리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맞아? 둘 중에 뭐가 하나가 어떻게 돼? 0이 돼버리죠. 그리고 0이 되면 반응이 어떻게 돼? 그치. 멈추죠, 반응이. 맞아요? 끝난단 말이야. 맞니? 근데 가역 반응이라는 거는 요렇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얘랑 얘를 넣었어.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얘 양은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얘 속도랑 맞아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 지점이 온다?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온다. 맞아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온단 말이야. 맞죠? 괜찮니? 그때가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0이 된다 안 된다? 0이 안 되죠? 계속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고갈된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 아까 역반응이 안 일어났을 때는 요거 두 개 넣어주면은 반드시 하나가 고갈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나. 근데 역반응이 가능하면 이렇게도 반응이 되지만 이렇게도 반응이 되니까 이게 이제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되면은 누군가가 고갈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얘 양이 평형 상태를 이룰 때가 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갈돼 안 돼? 안 되죠. 누군가 0이 되진 않는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있고 얘도 어느 정도 있고 얘도 어느 정도 있고 얘도 어느 정도 있는 모두의 양이 어떤 일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는 무슨 상태다? 동적 평형 상태다. 맞죠?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동적 평형 상태에서 우리는 뭘 구하는 게 목표다? 이 뭐야 이거? 평형상수 K를 구하는 게 목표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평형상수 K는 뭐냐라고 했을 때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화학 반응이 반응물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 농도 곱의 비다. 맞죠? 맞아? 얘는 뭐다? 반응물 농도 곱에 대한 맞아요? 맞아요? 생성물 농도의 곱이다 이런 뜻이야. 맞니? 그러면 우리가 요 식에서 지금 이 식 보이나요? 요 식에서 누가 반응물이에요? 그치? 얘가 반응물. 괜찮니? 얘가 반응물. 생성물은 누구야? 그렇지. 얘가 생성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수학 공부 좀 해보자. 뭐뭐에 대한이라고 하면 맞죠? 얘가 분자로가 분모로가?
분모로 가지. 뭐뭐에 대한이라고 하면 기억나? 이 친구가 위치가 분모가 되고요. 이 친구가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분자로 간단 말이야. 맞죠? 분자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니? 그러면 요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다시 적어본다면 이렇게 되겠네. 얘는 뭐랑 같은 말이다? 반응물 농도의 곱분의 뭐다? 생성물 농도의 곱 요렇게 되겠네. 괜찮아? 맞죠? 다시 반응물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 농도의 곱이란 뜻이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농도라는 단어거든요. 맞아?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고1 통합과학 때까지만 해도 농도라고 하면은 뭐만 배웠어? 농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만 배웠냐면 첫 번째 퍼센트 농도만 배웠어요. 괜찮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농도가 퍼센트 농도죠. 괜찮아? 퍼센트 농도라는 건 어떻게 돼? 우리가 소금물 농도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돼? 소금물의 양 맞아요? 분해 뭐의 양? 소금물의 농도 구하라고 하면 전체 소금물의 양 중에서 무슨 양? 그렇지 소금의 양이야. 소금의 양을 어떻게 한다?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만드는 게 퍼센트 농도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용질, 용매, 용액이라는 좀 고급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겠죠. 소금, 물은 용질이야, 용매야, 용액이야. 용액이죠. 소금, 물이잖아. 아니, 소금이 용질, 물이 용매, 다 반대로 일부러 그러나요? 소금이 용질, 녹는 물질, 물이 용매, 녹이는 물질, 소금물이 용액. 맞죠? 그러면 이걸 우리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의 양? 용액의 양. 괜찮니? 여기서도 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용액의 질량이라고 표현하면 괜찮겠죠? 맞아? 그 다음에 뭐의 질량? 소금은 뭐다? 용질. 그렇지.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정도로 나타냈어.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평형상수 K에서 사용하는 것은 퍼센트 농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농도 쓴다? 이게 중요해. 두 번째, 이게 중요하다. 얘들아. 무슨 농도를 쓴다? 무슨 농도를 쓴다? 무슨 농도를 쓴다? 몰 농도를 사용한다. 괜찮니? 몰 농도. 되겠어? 자, 몰 농도의 정의는 뭐냐? 잘 봐. 용액, 용질은 똑같아요. 용액분의 용질은 똑같아. 괜찮니? 근데 여기가 달라.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가 들어가. 괜찮니? 근데 부피도 리터 단위로 들어가줘야 돼. 맞아? 자, 1리터는 몇 밀리리터? 그렇지. 1000ml. 괜찮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용액의 부피를 100ml로 줬대. 그러면 얘는 몇 리터야? 0.1리터를 분모에 넣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니? 요거는 얘다. 맞죠? 용액의 부피가 분모에 리터로 들어가고 또 분자는 뭐냐? 몰농도잖아. 용질의 몰수가 들어간다. 요까지 괜찮아요? 몰은 몰수는 단위가 어떻게 돼? 몰이 되겠죠. 따라왔어? 그래서 얘 단위는 어떻게 된다? 단위는 몰 퍼 리터 이렇게 표현하거나 괜찮아요? 또는 요거를 합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합쳐서 large M으로 표현을 합니다. 괜찮아? 다시 읽어보자. 몰 퍼 리터. 몰 퍼 리터. 얘는 읽을 때 어떻게 읽냐? 몰 농도 이렇게 읽으면 돼. 괜찮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금물 100ml에 맞아? 소금물 100ml에 누구? 소금이 2몰 때 괜찮니? 몇 몰 농도야?
그렇지. 어떻게 돼? 100ml는 0.1리터. 맞아요. 소금 몇 2몰이면 2몰. 괜찮아요? 0.1분의 2. 소수점 하나씩 땡겨. 맞아? 20몰 퍼 리터 되거나 아니면 20몰롱도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맞니? 요거 따라왔어? 좋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약간 약속을 하는 건데 몰롱도를 표현할 때 우리 수학에서는 요렇게 표현하면 뭐죠? 가우스 기호죠. 그렇지.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란 뜻이야. 맞아? 2.1 가우스 기호 넣으면 어떻게 돼? 2가 돼버리지. 맞니? 3 가우스 기호 넣으면 3이죠. 맞아? 보통 이제 연속 불연속 따질 때 많이 나오는 기호지. 근데 이제 화학에서는 요 기호가 뭐냐면 이거 자체가 몰롱도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대괄호 쳐놓고 괜찮니? 대괄호 쳐놓고 여기다가 소금물 요렇게 적으면 무슨 뜻이다? 소금물의 몰롱도다. 되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렇게 표현하면 이건 뭐죠? 누구의 몰롱도? A의 몰롱도다. 요렇게 표현하면 누구의 몰롱도? B의 몰롱도다.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써먹는 게 우리 무슨 뭘 써먹는다 했어? 몰롱도를 여기에 써먹는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이제 한번 넣어보자. 반응물. 여기서 반응물 누구야? 그렇지. A의 몰롱도. 괜찮아요? 곱하기 B의 몰롱도. 괜찮아요? 오케이. 되겠어요? 생성물 누구야? C의 몰롱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렇지. D의 몰롱도. 괜찮아요? 요게 뭐다? 평명상수 K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나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조금 더 일반적인 식으로 가볼게요. 화학 반응식 이렇게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 맞지? 근데 우리 알다시피 화학 반응식은 얘 앞에 개수가 1일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조금만 더 일반화해보자. A를 A개 썼고 괜찮아? large A를 small A개만큼 썼고 맞아? 발음 좋죠? large, small. understand? 모른다 stand? 미안합니다. 자, 요거 뭐야? B를 B개만큼 썼고 맞나? 그러면 C가 C개만큼 나오고 맞아요? D가 D개만큼 나옵니다. 괜찮니? 요게 요렇게 어떻게 돼? 왔다 갔다 된다라는 거잖아. 맞지?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잖아. 좀 쉽게 가봅시다. 뭐 요런 어떤 가역 반응이 있다라고 칠게요. 괜찮니? 이거는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야? A를 몇 개 섞는다라는 거야. 2개 섞는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A 더하기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C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A의 몰롱도를 몇 번 곱해야 돼? 2번 곱해야 돼. 그러면 A의 몰롱도를 2번 곱하면 똑같은 수를 2번 곱하면 우리는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제곱으로 표현을 해. 그러면 A를 A개만큼 섞는다라는 것은 여기가 A제곱 된다라는 거 이해되겠어요? 괜찮죠? B도 B개만큼 섞는다라는 거는 B 몰롱도의 몇 제곱? B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왔니? 그 다음에 얘도 C제곱 되고 얘도 D제곱 되는 거야. 괜찮아요? 요게 그러면 뭐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뭐의 식이다? 평형상수 K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왔어? 좋아요. 그러면 쌤이 하나 그냥 가볍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가볍게. 요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 칩시다. 맞니? 자, 얘 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야. 그러면 뭔가 고갈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만 일어나겠죠. 맞아? 예를 들어서 4몰 농도 넣었어. 맞아요? 몰 농도. 괜찮니? 3몰 농도 넣었어요. 괜찮니? 초기량이야. 맞아요? 반응을 했어. 맞니? 남은 양이 얼마냐 봤더니 얘 1몰 농도 반응했대. 맞아? 자, 그럼 질문. 얘 1몰 농도 반응, 얘 몇 몰 농도 반응이에요? 그렇지. 개수비가 2대 1대 2잖아. 맞지? 그럼 얘 2몰 농도 반응해. 맞아? 얘 몇 몰 농도 생성돼? 2몰 농도 생성된다. 맞아? 괜찮니? 그러면 남은 양 어떻게 돼요? 2몰 농도, 2몰 농도, 2몰 농도 돼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 평형. 맞아? 무슨 평형? 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동적 평형 상태에 딱 양이 정해졌네? 요거를 이용해서 K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계산해? 불러주세요. K를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돼? 생각해볼까? 2에 얘가 A가 2 남았대. 2몰 농도. 몇 제곱? 제곱 곱하기. 그렇지. 2에 몇 제곱? 1제곱. 괜찮니? 분해. 2의 제곱. 맞아요? 얼마야 K가? 2분의 1 나오죠. 맞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평형 상태인 걸 확인을 해. 맞지? 그럼 평형 상태의 몰농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의 제곱, 요거의 1제곱, 요거의 제곱에 요거 요 숫자만 딱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계산 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되지? 됐어 안 됐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어? 따라왔니? 계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들어갑시다. 자, 요게 이제 평형상수 K야. 맞아? 평형상수 K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개만 한번 적어봅시다. 되겠어? 자, 첫 번째. K 값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온도가 유일한 변수입니다. 알아들었니? 되겠어? 다시. 누구만 K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온도. 되겠어? 온도만이 K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요인입니다. 다시. 얘가 K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변수가 되겠죠. 따라왔어? K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변수다. 압력. 아무 소용없어요. K 안 변해. 되겠어? 어떤 얘를 더 넣어준다. 내지는 얘를 더 넣어준다. 내지는 얘를 더 넣어준다. 아니면 얘를 덜어낸다. 어떤 용질, 녹이는 이제 어떤 물질을 더 넣거나 덜거나도 K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K를 변화시키는 변수는 뭐밖에 없다? 온도밖에 없다. 알아들었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읽어볼까? 그렇지. 순수한 고체와 액체는 제외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EX, example. 오케이? 책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요런 거죠. AQ가 뭐야?
AQ는 고체가 아니고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라는 거야. 맞죠? 요거를 물과 반응을 하면 맞나? 어떻게 돼? 저기 나와 있듯이 NO2 이산화질소 이온이 되고 맞나? 그다음에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는 K를 계산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얘 몰롱도 계산하겠죠. 맞니? 개수는 1이니까 1제곱. 맞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가면 얘 몰롱도 계산을 해버려요. 맞아? 맞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몰롱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니? 근데 잘 봐. 다시 이제 근데 K 값을 계산할 때 뭐를 제외한다? 액체와 고체 제외해야 돼. 얘 뭐예요? 액체죠. 리퀴드 맞니? 액체. 얘 들어가면 돼, 안 돼? 이거는 배제시켜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K 값 계산할 때 요렇게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왔어? 그러니까 액체 고체는 제외해야 돼. 즉 수용액이나 기체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하겠니? 요거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 자, 세 번째 특징. 여기 좀 지우고. 세 번째 특징 뭐가 있죠? 단위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단위가 따로 없어요. 알았지? 단위는 따로 없고. K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자, 잘 봐.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분모랑 분자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야? 분자가 더 큰 거야. 분자가 크다라는 거는 반응물이 많은 거야? 생성물이 많은 거야? 생성물이 많은 거예요. 반응물은 적은 거죠. 그러면 정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 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렇지. 정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는 거야. 그럼 K가 1보다 크다는 이 꼴은 무슨 의미? 정반응이 우세하다라는 의미다. 따라왔니? K가 1보다 작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누가 더 크다? 분자 분모 중에서 분모가 더 크다. 그러면 분자는 작다. 그러면 얘가 작다. 얘가 많다. 어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지. 얘 이꼴 역반응이 우세다. 이해하겠어요? 역반응 우세.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좋아요. 일단 이렇게 평형상수 K에 대해서 우리 조금 공부를 했고 여기서 한번 살짝 끊었다가 자, 화학 조금만 더 하고 바로 생물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괜찮죠? 오늘 한 거 요거 평형상수 K 이해되니? K는 비가역 반응에서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비가역 반응에서는 K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뭘 것 같냐 하면 생각을 해봐. 비가역 반응이면 칠판 볼까? 얘를 넣었죠.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뭐가 된다고? 고갈된단 말이야. 그럼 0이 돼. 그러면 둘 중 하나가 0이 되면 분모가 뭐가 돼? 0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배웠죠? 뭐예요? 분모가 0이. 무한대 맞아요? K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K는 그러면 비가역 반응에 존재할 수 없다. 가역 반응에서만 존재한다. 가역 반응은 생성물의 양과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어떤 균형을 맞는 시점이 온단 말이야. 맞죠? 그 시점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고. 괜찮아요? 자, 오늘 딱 하나만 더 배우고 마무리합시다. 요거 지운다. 지워도 돼? 뭐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냐면 자 이겁니다. 반응지수 Q예요. 괜찮아? 자 반응지수 Q를 이렇게 좀 할까? versus 누구랑? 평형상수 누구죠? K랑 비교를 할 겁니다. 맞니? 근데 좀 덥지 않니?
근데 아니 어제부터인가 그제부터 너무 덥던데. 낮에 온도가 30 몇 도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몇 월이야? 5월 중순에 이러면 7, 8월 가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집 밖에서 못 나오는가요? 학교 못 가겠는데? 나라에서 그냥 오지 말래. 약간 그런 느낌? 이게 그냥 아예 실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게. 네. 괜찮네요. 맞죠? 지구온난화 극심해져가지고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맞죠? 근데 5월인데 30 몇 도. 진짜 이게 날씨가 가늠이 안 돼. 그러니까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진다는 게 느껴지니? 여러분들은 아직 10대라서 막 이렇게 비교군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쌤은 이제 막 이제 10대 이전, 10대, 20대, 30대를 이렇게 살잖아요. 맞지? 쌤 초등학생 때 생각하면 봄, 가을이 엄청 길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딱 그 12월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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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나눠 갖는 느낌이었어. 너무 아름다운 사계절이었죠,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어때? 약간 봄 살짝 맛보니까 여름 와 있죠. 겨울이 6개월이에요. 겨울이 6개월? 봄은요? 이틀? 좀 짧긴 해요. 봄, 일주일. 일주일. 진짜 봄이 없어진 것 같아. 맞죠? 네. 그런 다음에 여름도 거의 체감상 한 5개월 정도 되지 않나? 4, 5개월. 맞죠? 그리고 가을이 또 한 1, 2주. 맞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리고 보면은 여름 때도 그런 날씨 있잖아요. 그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그 뭐라 하죠? 스콜이라 그러나? 그 소나기 확 내렸다가 갑자기 확 개었다가 갑자기 또 소나기 확 내렸다가 확 개었다가 맞죠? 그런 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꽤 자주 있지 않았나? 맞죠? 그런 식으로 전부 기후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쌤은 이제 겨울보다 여름이 싫거든요. 더운 걸 싫어해. 추운 건 상관없어. 추우면 껴입으면 되잖아. 맞지? 근데 덥다고 막 벗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풍기물란죄로 어떻게 돼요? 잡혀간단 말이야. 맞죠? 유리미는 겨울이 좋아,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이유가 있나요? 여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근데 또 겨울 되면 그 소리 할 거잖아. 너무 춥죠. 너무 추워요. 여름이 좋아요. 이럴 거잖아. 맞죠? 근데 겨울에 진짜 음, 추워서 힘들긴 한데 음. 여름 모르겠어요. 그냥 해. 그냥 산다. 맞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속 편합니다. 준서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겨울이 좋아? 이유가 있나요? 음, 입으면 되는. 여름은 벗을 수가 없으니까 맞죠? 진짜. 에어컨이 꺼진 거 같죠? 틀까? 안 더워? 쌤 더워 죽겠는데 지금. 틀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안녕. 염색했네요? 네. 예쁘죠?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자, 봅시다. 자, 반응지수 Q와 평형산수 K를 비교를 좀 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잘 봐봐. 이 식 자체는 똑같아요. 자, 식 자체는 똑같아. 식을 요걸로 한번 세워볼게요. 요 식. 가장 일반적인 식. 괜찮니? 식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Q도 K도 식은 어떻게 나와? A의 몰롱도의 A제곱, B의 몰롱도의 B제곱, C의 몰롱도의 무슨 제곱? C제곱, D의 몰롱도의 D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아니 쌤, 그러면 얘도 얘고 얘도 얘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왜 따로따로 씁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맞지?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 언제 사용하느냐 이 비교를 좀 해봐야 돼. 맞지? 잘 봐. 잘 봐.
얘는 이름이 뭐야? 상수라는 건 뭐죠? 그렇지. fix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발음 좋죠? fix. F 발음. fix. 오케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야. 얘는 뭐죠? 반응 지수야. 그러니까 상수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예요. 얘는 뭐다? 변수야. 맞니? 그러면 쌤, 이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얘는 이 값이 고정되어 있는데 얘는 이 값이 변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맞죠?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얘는 평형 상태일 때예요. 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를 한가득 넣어줬어. 그러면 처음에는 정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정반응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역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둘이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 우리 뭐라 불러? 무슨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불러. 그 평형 상태일 때의 이 값을 K라고 하는 거야. 따라왔니? 그러면 평형 상태가 아닐 때는 이 값이 여러 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생각을 해볼까? 처음에 얘를 한가득 넣어줬어. 맞지? 그러면 얘 양은 많고 얘 양은 적겠죠. 그러면 이 값 자체는 클까 작을까? 작겠죠.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Q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근데 반대로 얘를 많이 넣어줬어. 맞지? 이 친구를 한가득 넣어줬어. 그러면 처음에는 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때 어때? 얘가 한가득이고 얘 양은 적게 나겠죠. 맞지? 그러면 이 값 자체는 커 작아? 크죠? 그러면 그때는 무슨 뜻이 돼? Q가 크다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값은 평형 상태가 아닐 때의 값이란 뜻인 거야. 맞죠?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되는 이유는 평형 상태일 때 아닐 때. 평형 상태가 아닐 때. 따라왔어? 이해했어? 응.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잘 봐. 요런 경우가 있을 거고, 맞니? 요런 경우가 있을 거고, 괜찮아요? 요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따라왔어? 각각 어떤 경우일까요? 판단해 봅시다. Q가 K보다 작대요. 그러면 평형 상태일 때의 값보다 작다라는 뜻은 분모가 어때? 커 작아? 분자는?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다라는 거는 어느 물이 많다라는 거야? 반응물, 생성물. 반응물이 많다라는 뜻이야. 반응물이 많으면 정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 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렇지. 이거 암기가 아니고 이해야. 되겠어? 자, 다시 답해봐. 이런 경우는 무슨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지. 정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따라왔어? 그럼 글씨 알아보겠니? Q랑 K가 같다면 이건 무슨 상태예요? 그냥? 그렇지. 같은 상태야.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무슨 상태? 평형 상태. 맞지? 이거는 평형 상태야. 따라왔습니까? 평형 상태. 정확히는 무슨 평형 상태? 그렇지. 동적 평형 상태.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Q가 더 커. 이 말은 뭐야? 누가 더 커? 분자가 커?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자가 크다라는 건 무슨 물이 많아? 반응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으면 무슨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 역반응.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맥락을 가져가야 돼. 다시. 역반응이 어떻게 된다? 우세. 활발하다. 우세다. 맞아? 글씨 알아보겠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오늘 결석이 많아가지고 이제 수학여행 뭐 갔다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는 분들, 뭐 보니까 뭐 유림이랑 예인이는 뭐 춤 연습한다면서. 뭐라더라? 트와이스 뭐뭐? 유림이는 춤 안 춰요? 왜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추지.
그치. 수학여행으로. 맞아요. 준서는 수학여행 갔다 왔나요? 언제 가요? 2학기 때가? 오, 좋습니다. 맞다. 쌤, 이거 한번 물어보자. 너네 2학기 때 이제 생원, 화원이 아니잖아요. 그 선택 과목 들어가잖아. 보통 생물은 선택지가 2개죠. 세포와 물질 대사, 맞나? 저 듣고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봐. 세포와 물질 대사랑, 그 다음에 뭐야? 생물의 유전이죠. 아마 쌤이 알기로 많은 학교가 2학년 2학기 때 세포와 물질 대사를 하고 3학년 1학기 때 생물의 유전하는 걸로 알거든. 생물의 유전이 좀 개빡세긴 해요. 생물의 유전이 이거 진짜 어려워. 3학년 1학기 거. 혹시 이거 지금 찾아보면 알 수 있니? 쌤 그러면은 이제 여름 방학 때 요거 세포와 물질 대사가 많으면은 세포와 물질 대사 또 이제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할 특강 같은 거 또 열면은 괜찮거든요.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화학도 2개 있지 않아? 화학 2개 뭐지? 화학 2개 이름 까먹었다. 저희는 화학 2개, 생물 2개가 아니라 물학생제 하나씩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2개인데 그 중에 하나씩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뭐였는지 쌤 기억이 안 나네. 화학이랑 생명 하나씩 뭐였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찾고 있어. 고마워요. 어. 물질과 에너지랑 화학 반응의 3개죠. 그 중에 2학기 때 하는 게 뭐야? 물질과 에너지야? 다시. 화학은 물질과 에너지랑 또 뭐? 화학 반응 3개인가? 화학 반응 3개. 이게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쌤이 4개를 다 할 여력은 안 되거든요. 일단 저희 학교는 2학년 2학기 때 세포와 물질 대사. 물질과 에너지랑 세포와 물질 물질과 에너지랑 세포와 물질 대사 맞죠? 네. 준서는? 똑같은 것 같아? 그러는가 보다. 물질과 에너지랑 세포와 물질 대사. 요렇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일단 내신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2계정 들어가면서 바뀌었잖아. 1학기가 생원, 화원 맞니? 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 아까 말했던 세포와 물질 대사 맞아?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죠. 맞니?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가 생물의 유전 들어가고 맞지? 그 다음에 화학 반응 3개 이렇게 들어간다.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생원 화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사이에 뭐 있어? 여름방학 있잖아. 맞지? 이때 뭐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미리 해놔야 돼요. 맞지? 이거 이제 2학기 닥쳐서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외울 거 겁내 많아요. 세포화 물질 대사. 딱 말씀드릴게요. 얘는 그냥 어려워. 생물의 유전은 그냥 어렵습니다. 얘는 그냥 전부 못할 예정이야. 이 진짜 농담 아니라 너무 어렵거든요. 얘는. 전체적으로 이거 맞아요. 쌤 딱 예상할게. 평균 점수 20점, 30점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어려워. 근데 얘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외울 게 엄청 많아요. 그냥 암기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준비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하고 구두 테스트까지 쌤이 보고 갈 거예요. 구두 테스트를 봐야 돼. 계속 여러분들 내 머리에서 되뇌이고 암기를 하고 그 암기한 거를 쌤한테 확인을 받고 가셔야 돼요. 알았지? 요거 세포와 물질 대사는 암기 청구. 되겠어? 뭐 물질과 에너지도 화학은 뭐 계산 문제가 많기는 해요. 근데 이것보다는 쉬워. 얘보단 쉬운데 그렇다고 만만히 볼 건 아니다. 암기와 어떤 적당한 난이도가 잘 버무려진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요거 됐어. 물질과 에너지랑 세포와 물질 대사가 보통 2학기 때 하는 거고요. 자,
우리 문제 조금만 풀어보자. 알았죠? 자, 141쪽 아니다.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풀어보시고 뒤쪽으로 가서 3번 146쪽에 3번 146쪽에 3번 그 다음에 5번 10번 이렇게 세 문제만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3, 5, 10 쌤 한번 풀어줄게. 146쪽에 3번 자 문제 뭐라 돼 있어? A 더하기 B 반응해서 뭐 된다? CC 되는 이거 뭐야? 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야. 지금 그래프를 쌤이 그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답해보자. 빨간색이 B 아니야? B를 처음에 몇 몰 농도 넣었어? 5몰 농도 넣었는데 얘가 지금 몇 몰 농도 됐지? 3몰 농도 됐다라는 거는 몇 몰 농도 반응했다라는 거야? 반응한 거는 2몰 농도 되겠니? 그러면 녹색 선은 뭐야? C네. C는 뭐야? 생성물이잖아. 처음엔 없었죠. 근데 이게 몇 몰 농도 생성됐어? 2몰 농도. 그러면 이게 생성된 양이 얼마다? 2몰 농도다. 되겠어? 그 다음에 파란 선이 A 아니야? A는 처음에 몇 몰 농도 넣었어? 2몰 농도 넣었는데 몇 몰 농도 됐어? 1몰 농도 됐네. 반응한 게 얼마? 그렇지. 얘는 1몰 농도야. 그러면 반응비가 1몰, 2몰 농도 반응해서 2몰 농도 생성됐으니까 1대 2대 2 아닙니까? 계수 어떻게 돼? 1, 2, 2. 따라왔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그 평형상수 K를 계산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A 몰 농도의 1제곱 맞아? B 몰 농도의 몇 제곱? 2제곱 분해 맞니? C 몰 농도의 몇 제곱?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근데 지금 평형 상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가 상수함수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수함수잖아. 맞지? 그러면 요 숫자만 여기 탁탁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맞아? 자, A 얼마? 1. B 얼마? 3의 제곱. 따라왔어? 그 다음에 C 얼마? 2의 제곱. 얼마야? 9분의 4 되겠네. 이해되겠어? 되겠니? 자, 기억 보자. A 더하기 B분의 C라 돼 있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개수들의 어떤 그걸 조합을 물어보죠. A 더하기 B는 3, C는 2니까 3분의 2 맞아 아니야? 맞네요. 기억 맞고. 니은 틀렸죠? 9분의 4지 3분의 2가 아니야. 맞죠? 근데 이런 분이 있어. 선생님 9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아닌가요? 아이씨 어떻게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뭐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 쌤 2의 제곱 3의 제곱 제곱 약분하면 3분의 진짜 맞는다. 맞죠? 이런 뭐야 이게 맞죠? 이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거 한번 경험이 있는 거라 가지고 얘기하는데 9분의 4는 3분의 2랑 달라요. 알지? 심지어 3분의 2도 아니네. 2분의 3이야. 맞지? 틀렸어요. 이거 T 이후에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낚이기 쉬운 거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얘들아. 이 뭐야 이거?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0이 될 순 없어. 항상 일어나고 그 두 개가 같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맞지? 반응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 답 몇 번? 1번입니다. 되겠지? 자, 5번 가봅시다. 5번.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이래요. 자, 식 적어볼까? A가 개수가 1, B가 개수가 얼마야? 3이네요. 따라왔니?
그 다음에 생성물 이제 이거 가역 반응이야. C는 개수가 2네요. 따라왔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림은 1리터 강철 용기에 A와 B를 각각 1몰씩 넣고 자 다시 얘를 1몰 맞아? 얘를 1몰 넣었대. 괜찮니? 넣고 반응을 시켰을 때 생성되는 C의 농도를 나타냈대. 자 이게 이제 초반남이야. 초기에 얼마를 넣었어? 얘 1몰, 얘 1몰 넣었지. 그랬더니 얘가 몇 몰 생성됐대. 거기 그림 봐. 몇 몰 생성됐어? 그렇지. 0.4몰 생성됐어. 맞지? 지금 보면 부피가 몇 리터예요? 1리터야. 그러면 다시 몰농도로 와서 부피가 1리터지. 분모가 1이잖아. 그러면 몰수가 곧 몰농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는 1몰 1몰이라고 적지 말고 1몰 농도 1몰 농도 이렇게 적어도 되지. 그리고 얘는 몇 몰 농도 생성됐어? 그래.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적는다. 개수가 1, 3 아닙니까? 누가 먼저 고갈되겠어요? 아 누가 먼저 고갈되냐가 아니고 이거 이제 가역 반응이니까 고갈되진 않아. 얘가 0.4몰 농도 생성됐잖아. 맞지? 근데 얘 개수가 얼마야? 2잖아. 그러면 개수비 1대 3대 2니까 얘가 얼마 반응해야 돼. 생각해봐. 얘가 0.4몰 농도 생성됐어. 몇 몰 농도 반응해야 돼? 그렇지. 0.6몰 농도 반응 아니야? 개수비가 몇 대 몇인데? 그러면 얘가 0.6몰 농도 반응하면 얘는 0.4몰 농도 생성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의 의미를 알겠어? 생성되는 양을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면 생성되는 양을 보고 반응되는 양을 역추적하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0.6몰 농도 반응했고 얘 몇 몰 농도 반응해? 그렇지. 0.2몰 농도 반응해. 그러면 남은 양이라는 거는 평형 상태를 의미해. 맞아 아니야? 어떻게 돼? 얘 몇 몰 농도 남았어? 그렇지. 0.8몰 농도. 얘 몇 몰 농도 남았어? 0.4몰 농도. 얘 몇 몰 농도 남았어? 그렇지. 이렇게 됐죠? 괜찮아? 그러면 K 어떻게 돼? A 곱하기 B의 몇 제곱? 세제곱. 맞아? C의 몇 제곱? 제곱. 되겠어? 자 숫자 넣어보자. 얘 얼마 넣어? 얘 얼마 넣어? 그렇지. 평형 상태일 때의 몰농도 넣어주면 되잖아. 맞지? 0.8 곱하기 얘 얼마 넣어? 0.4의 세제곱 되겠어? 그 다음 얘 얼마 넣어? 0.4의 제곱 넣어. 맞지? 그러면 0.4 2개, 0.4 2개 날라가. 맞지? 그러면 0.8 곱하기 0.4 하면 얼마? 0.32분의 1 되나? 암산되니 이거? 32분의 100이니? 약분하면 4로 약분되네. 8분의 25가 되겠다. 따라왔어? 오케이. 기억. T초에서 평형에 도달한다. 자, 그래프 봐. T초 이후에 C의 몰농도가 상수함수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거 기억 맞아 틀려? 맞고. 니은. T초일 때 A의 몰농도. 자, A의 몰농도 얼마? 되겠죠? 니은도 맞네. 디귿. 평형상수 K 아까 구했다. 얼마? 답 몇 번? 5번입니다. 이거 이해되니? 자, 이 문제 핵심 뭐야? 짚어봐. 생성되는 C의 몰농도를 보고 반응하는 A와 B의 몰농도를 역추적하는 문제야. 맞지? 방식은 뭐야? 개수비가 반응비다. 따라왔어? 이걸로 이용하는 거야. 되겠지? 이해돼 안 돼? 됐어? 오케이. 자,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생명과학 좀 합시다. 되겠어?